안녕하세요. 대국이입니다. 이번 편은 이제 고덕신도시 상권 예측의 마지막 편, 상권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영상입니다. 그간 이제 고덕신도시 내에서 상권이 발생할 수 있는 유력 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할 고덕신도시 상권이 과연 어느 정도 성장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평택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평택시 지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표시된 데가 경기도 평택시고요. 위에가 오산시, 화성시, 옆에 당진시도 보이고요. 아산시, 천안시, 안성시가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고, 바다 옆에 위치해 있는 게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부에서 2차 수요층이 격돌할 만한 상권은 여기 보시면 평택역이 있고요. 그리고 평택시청 옆에 소사벌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이제 고덕신도시 위죠. 여기 이제 송탄국제중앙시장, 이쪽도 전통적으로 평택에서는 유명했던 상권이죠. 미군들이랑 좀 이태원 같은 분위기의 상권이었었어요. 이곳들이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유동인구는 좀 줄었습니다. 이건 평택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확실히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평택역 같은 경우에는 고정 이동 인구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유리하죠. 다만 이제 이 유동 인구가 반드시 이제 여기에 상권의 이용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송탄을 보시면 지금 지도가 이제 송탄 국제시장 지도입니다. 유동 인구를 보면 꽤 있어요.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원수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좀 회복세에 있죠. 연령별로 보시면 40대가 주고요. 좀 나이대가 있습니다. 송탄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로 보면 주로 이제 주간에 많이 움직이는 상권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일부긴 하지만 예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평택 내 클럽은 사실상 여기밖에 없었으니까요. 요일별로 보면 꾸준하게 있는 편입니다. 여기는 주말 상권, 주중 상권이라고 얘기하기 힘들고요. 주말에 고정수요, 주중에 고정수요가 꾸준히 움직이는 상권이죠. 다만 이제 노후와 더불어서 이제 미군 부대원들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고정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음식점 매출은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현재 음식점으로 따지면 평균 매출이 지금 많이 약합니다. 월 2천만 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평택역을 한번 볼까요? 평택역 앞입니다. 뒤편도 있고 옆에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상권이라고 불리는 데는 지금 여기 구역을 이야기하죠. 평택역을 보면 확실히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는 송탄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많아요.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좀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동 인구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제외하고 20대부터는 고정적으로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있어요. 그리고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보면 이쪽은 주간이 훨씬 더 많죠. 아무래도 출근과 퇴근 시간에 유동인구가 좀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유동인구는 확실히 이제 일요일날이 적고요. 주중에가 더 많죠. 인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내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자차나 대중교통으로 평택역에 모여들어서 사실 평택역 상권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 실제 음식점을 기준으로 월 매출은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나마 송탄보다는 많이 나와요.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모자라고요. 오히려 여기 옆에 있는 이제 소사벌 상권을 볼까요?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에서 대표되는 상권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만큼이 이제 여기 일반 상업지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평택 소사벌 상권입니다. 최근에 생겨서 그나마 사람도 제일 많고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그나마 평택에서는 가장 많이 모여드는 이제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1차, 2차 수요층이 현재 거의 경쟁이 없어 소사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탄 같은 경우나 평택역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간이나 이제 상권을 평택 내에서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송탄하고 비슷해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영향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복세에 있고요. 오히려 작년 이제 이맘때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0대, 30대, 40대가 확실히 많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좀 압도적으로 더 많죠, 인원이. 그리고 보시면 시간대별 유동 인구는 꾸준합니다. 그나마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때 사람들이 좀 몰려있는 걸 보고요. 그리고 주간에도 꾸준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일별에도 사실 여기는 주중보다는 지금 주말에 수요가 더 몰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 도보권으로 이동하는 수요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최소 2차 수요층이 몰리는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음식점 기준으로 매출이 평균 5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경기도 평균보다도 2배가량 높고요. 확실히 현재 평택에서는 견줄 수가 없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소사벌 상권인데, 소사벌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아파트 일반 상업 지역으로 탄생을 한 곳이기 때문에 원래는 야간 상권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이제 주거지 상권의 주간 판매는 여전히 앞으로도 힘을 보일 수는 있으나, 소비력이 높은 이제 주간 오피스 상권이나 이제 주간 판매가 주력인 상권도 아니고, 야간은 이제 위락이 거의 허용이 안 돼요. 여기는 일부만 이제 조건을 달아서 허용이 되고요. 여기는 2종 근린 시설까지도 제한이 됩니다. 노래클럽 이런 게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건 숙박이 없어요. 숙박이 없는 조건상 야간 상권이 성장하기 힘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터지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에 터진다고 하더라도 위락과 숙박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곧 저물 수밖에 없죠. 어쨌든 평택 정도에서 지역 내 상권으로는 꾸준하게 이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이보다 넓은 이제 3차 수요층을 끌 수 있는 힘은 없는 곳이에요. 실제로 지금은 야간에 꽤 많은 이제 유동 인구를 보이고 있으나, 고덕 신도시에 야간 상권이 생기면 이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차라리 고덕 신도시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보시면 이 자리에 이제 등장하는 게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는 특수상가라고 볼 수 있죠. 특수상가지만 워낙 넓기 때문에 상권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단일 면적이 24제곱미터에 이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 점포 중에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상가입니다. 스타필드 중에서도 고양이나 하남에 비해서는 면적이 2배가량 넓습니다. 이건 인근 도시를 다 흡수하려고 하는 광역 점포로 아주 작정을 하고 들어선 느낌이죠. 이 안에 이제 마트나 영화관이나 아쿠아필드, 그리고 각종 판매 시설들을 주축으로 해서요, 이를 받쳐주는 F&B, 음식점 같은 시설들, 그리고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들어설 텐데, 저도 상가 시설 MD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스타필드 MD를 보고 있으면 진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게끔 그 안에 구성을 이렇게 맞춰 놓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요즘 말로 리스펙합니다. 제가 고덕신도시 상권 예측 1편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앵커 부지를 이야기 드리면서요, 백화점이 지금 늦어지거나 아예 안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때 이 스타필드를 이야기를 드렸죠. 사실상 광역 이제 판매 수요층은 평택, 안성뿐만이 아니라요, 보시게 되면 이제 오산, 천안, 그리고 아산, 더 멀리는 화성이나 당진이나 용인, 이천, 진천, 그런 도시들의 일부 수요까지 지금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제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충청권 모두가 예상 수요를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이제 광역 범위를 가진 점포이고 상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이제 대표적인 광역 점포인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km를 3차 이제 광역 범위, 광역 거리로 봅니다. 스타필드 근데 영향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죠. 그런데 이제 고덕 신도시에서 아무리 유명한 백화점이 들어서거나 뭐 용을 쓰고 누군가 상업시설을 개발을 해봐도 이걸 앞서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덕 신도시의 2차 수요층, 이제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이 수요층이 거리 관계상 이제 스타필드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제 주간 판매 수요층은 뭐 1차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2차 지역 내에서 마트, 뭐 생활용품점 가까운 데는 이용하겠죠. 이 인원을 빼놓고는 스타필드의 수요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나마 희망적인 건 이제 소비력이 집중되는 오피스 상권이나 아니면 야간 상권, 용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고덕 신도시 경쟁 상대가 평택 내에 없다는 겁니다. 이 수요는 확실하게 고덕 신도시에서 안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피스 수요 같은 경우는 성격상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없는 상권이기 때문에 남은 거는 사실상 전역 상권입니다. 지금까지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 판매와 전역 상권이 이제 북으로 수원이나 뭐 동탄, 남으로 이제 천안에 모두 유출이 되던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이제 평택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사실상 삼성의 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판매 수요는 이제 천안에서부터 사람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간 수요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 상권의 힘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서정역을 끼고 이 위치가 이제 고덕 신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데가 오산시 위에 보이시면 동탄 보이시죠? 이쪽이 1동탄이고요. 이쪽이 2동탄입니다. 여기가 이제 북으로 주간 상권을 접한다고 하면 이 동탄이 가장 가깝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롯데백화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백화점을 가야 한다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수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남쪽으로는 보시면 지금 고덕신도시 여기 있죠. 천안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천안시청 보이시네. 이쪽까지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이쪽에 현대백화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거리를 보시면 뭐 현대백화점까지 찍는다고 하더라도 24km 나오죠. 천안시청 쪽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뭐 26km 정도가 나옵니다. 백화점과 비슷한 이제 광역점포로 갈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광역점포라고 해서 무조건 백화점처럼 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최근 뜨고 있는 키즈 카페 중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100% 예약제로 이제 시간당 정해진 인원만 맨투맨으로 케어하는 점포가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는 동네마다 다 있지 않죠. 현재는 점포가 많지 않아서 뭐 백화점보다 훨씬 먼 지역에서 수요가 일부러 찾아오는 곳들입니다. 뭐 이런 점포들이 이제 광역점포라고 부를 수 있죠. 이 외에도 뭐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들, 최근에는 이제 많아졌지만 예전에 수도권 일부에만 있던 감성타코와 같은 뭐 그런 음식점들도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갔던 이제 음식점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쉑쉑버거를 먹기 위해서 50km를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이런 점포들이 이제 광역점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점포들을 평택에서는 그간 이제 인근 도시로 나가야만 했었다면, 이제는 이제 웬만하면 나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스타필드뿐만 아니라 고덕 신도시 상권이 앞으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상권이 100만 인구를 감당해야 할 상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 영상에서 제가 많이 드렸어요. 사회적 인구 증가,
부동산 투자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야간은 기존과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삼성이 소비하는 야간 상권 같은 경우에 주간 상권 못지않게 매출이 엄청납니다. 이 야간 상권이 그간 평택에서는 북으로는 수원, 그리고 남으로는 천안으로 유출이 됐었습니다. 보통은 이 3차 수요층이 유출이 돼야 되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야간 상권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어서 2차 수요층마저도 외부 도시로 유출됐던 곳입니다. 이 야간 상권의 수요층이 이제 위락이 제대로 들어간 곳이 고덕신도시 중심상업 지역인데 이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 소비력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의 토지 가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가격은 이 기대치를 반영해서 지금 뭐 매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호재를 뭐 고덕신도시 내에서 이곳저곳에서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짜 크게 눈 뜨고 보시지 않으면 코뱀입니다. 어쨌든 이 위락이 제대로 들어간 곳이 중심상업지역 하나입니다. 사실상 유흥상권은 결정이 났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시청 상권이니까 오피스 상권도 결정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인근에 이제 사무실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죠. 상가들이랑. 그것도 사실상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인근에 이제 뭐 지원센터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들이 연계되는 이제 오피스 상권과 시청, 중심상업지역에 이제 오피스 상권이 연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게 시너지가 나면 좋긴 할 텐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이제 다만 이제 다른 도시 이제 삼성이 들어간 도시들을 보면 그런 산업도시들을 보게 되면 해마다 기업 입주가 뭐 만 단위씩 늘어나는 시기가 와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상권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거기까지 갈 때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오피스 상권도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타운 오피스와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랑 되게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수원 인계동을 가보시면 이제 주간에는 오피스 상권이고요. 야간과 유흥 상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매출액 기준으로 상권 평가를 보면은 뭐 14위 정도 합니다. 매번 이제 상권 순위에서는 10위권 중반 정도를 유지하는데, 고덕신도시 상권 같은 경우는 중심상업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일대가 뭐 이 비슷한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삼성이 가동을 하고 나서 이제 소사벌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외지 사람들이 볼 때는 평택 외지 사람들이 볼 때는 소사벌 상권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흔한 상권이고 별 볼 일 없는 상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상권 이내로 들었습니다. 이 소비력이 유출 없이 고덕신도시로 그대로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고덕신도시 상권은 제가 예측했을 때는 12에서 50위 이내의 상권까지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평택의 이제 도시 특성 때문이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고덕면, 아직 면입니다. 이제 차후에 고덕동이 될 텐데 인구가 더 늘어나면 뭐 평택 내에서도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평택은 이제 발전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까운 이제 화성이나 뭐 밑에 천안만 보더라도 상권이 몇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평택은 지역 상권이 소사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마저도 이제 아파트 상권이기 때문에 상권이 특성이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크게 겹쳐지지 않고 온전히 고덕신도시 상권이 다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평택이 사회적 인구 증가가 다 늘어나서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 라인인 삼성이 들어와 있죠. 이 고덕 삼성과 100만 인구를 나홀로 받는 상권,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 감이 오시나요? 물론 차후에는 이제 브레인시티가 개발이 되고 서평택에 이제 화양주가 개발이 되면 2차 수요층까지는 나뉘게 됩니다.
그래도 최소 광역수요층은 나홀로 인근 도시까지 받는 상권이 고덕신도시 상권이 될 겁니다. 그 상권이 지방에서는 이제 최대 소비력을 자랑하는 삼성입니다. 그 상권의 상가 가격이 보시면은 지금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상가의 가격입니다.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 희망적인 예측이 모두 현실화가 돼서 이루어지면 지금 상가 분양 가격이 맞는 수준이 됩니다. 가끔 보면 이걸 넘어서는 이제 가격들도 보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분양가 정도면 딱 그 수준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평짜리 정말 좋은 코너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잡았습니다. 10평이니까 분양 계약 면적으로는 한 20평 정도 되겠죠. 그럼 평당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전용 면적 땅으로 따져보면 한 1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0억. 10평이니까 10억이 되겠죠. 여기에서 수익이 맞으려면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이걸 월세로 계산을 해보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10평이라고 했으니까 이 400만 원이 평당 임대가로 따지면 평당 4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평당 40만 원을 받는 이 임대가를 유지하는 상권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요. 보시면 좀 크게 보면 평택 내에는 그런 상권이 없고요. 근처에서도 보이질 않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화성시, 이 동탄이 화성시예요.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동탄은 그 가격을 유지하는 상권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장 쪽, 그리고 수원 쪽으로 넘어가면 이 영통구에도 있고요. 이쪽 인계동이랑 수원역, 수원역도 그 가격을 유지하죠. 지도상으로는 북에서는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처에서는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면 이제 근처에서는 없고요. 완성시나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천안시까지는 가야겠네요. 천안시에 보면 이제 이 터미널 쪽에 신부동 일부 지역이 이제 이 임대가를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위치에 두정동은 한때 굉장히 했었죠. 그리고 천안시청 쪽에 이제 불당동도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권이긴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범위 내에서는 지도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곳들은 모두 상권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확고하게 있는 곳들입니다. 이 수준의 상권이 되면 저 가격과 임대가가 맞게 되는 겁니다. 저 정도 상권은 되어야 이제 지금 사는 분양상가 가격이 정상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은 풍부합니다. 충분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을까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언급한 이제 상권들에서 모두가 평당 40만 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평당 40만 원이라는 건 해당 상권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위치일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모든 상가들이 비슷한 가격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고덕신도시 이 상권들에 따라서 이 상가의 임대가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임대가가 차이가 나면 건물의 가치, 가격도 똑같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래서 상가 분양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는 상가를 단타, 전매, 초픽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가까운 말로 사시는 건 정말 옆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나중에 저도 이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이 있는데 상가는 구조적으로 피가 없습니다. 상가는 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가는 이제 매출에 따라서 임대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이 임대 가격에 따라서 건물의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출과 임대 가격이 변해야지만 가격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임대도 안 되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가를 누가 피를 주고 사나요? 그러니까 맨날 상가를 하면 어렵다, 상가 하면 실패다 이런 소리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가능성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마치 아파트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손해를 회복할 수도 있는 곳이긴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뭐 상권 성장이 이 정도로 가능한 곳이 있나요? 3기 신도시가 나와봐서 안 됩니다.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은 뭐 고덕신도시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2차 수요층, 3차 수요층이 모두 서울로 갑니다. 상권 성장이 안 돼요. 위성도시 한계입니다. 현재 뭐 고덕신도시를 봤을 때 상권의 가능성이 워낙 풍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든, 그리고 투자를 생각하는 분이시든, 그리고 장사를 생각하는 분이시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그 희망을 쫓아서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신도시기에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더 치열하게 이제 매달리셔야 하고요. 잠시 유혹에 이제 혹해서 허황된 꿈을 꾸는 건 결국에 이 호재를 이제 이용하는 자들한테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총 4편으로 고덕신도시 상가와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여전히 다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못 드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영상만으로 이제 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틀은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 대북이었습니다.